자, 시장이 여전히 좀 많이 아쉬워요. 참, 오늘도 니케이 지수는 0.84%의 폭등으로 마감을 했고, 이건 뭐, 글로벌 증시는 진짜 뭐 미친 듯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도 이걸 보여드려서, 아, 이거 징그럽다 할 정도이실 텐데, 결론적으로 프랑스 까크, 어? 독일, 닥스, 다 사상 최대치 수준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맨날 똑같은 얘기죠. 이제 완전히 막 세뇌가 돼 있죠. 일본 니케이 지수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토픽스 같은 경우 일부 전체를 모아놓은 그 지수 기준에서는 어제 기준에 90년 이후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요.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장대항공이고 월봉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뭐냐고. 어? 그잖아요. 미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우지수의 흐름 그리고 S&P 500 지수의 흐름, 나스닥의 흐름. 뭐 나스닥 자꾸 비교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나스닥 비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주에 대한 얘기인데 대만 가권 지수도 지금 기준이 2,800포인트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툭하면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국 상하이 지수가 오늘 뭐 약세를 진짜 풀 뜯어먹는 소리 이거는. 글로벌 증시에 연동된 적이 없어요. 어? 중국 증시가 중국 경제 동향은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친 적은 있어도 중국 증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중에 10시 반 돼서 뭐 중국 개장 보고 아무 필요 없어요. 선진 시장도 영향을 안 받고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영향 안 받아요. 특히 이럴 때 보시면 언제 우리가 이럴 때 폭등 랠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없죠. 글로벌 시장 자체가. 그리고 비이성적인 흐름 이후에 IMF 경고를 받고 급락이 나올 때 이때 하루에 시장이 2달 동안에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막 5%, 7%씩 빠졌어요. 글로벌 시장 아무 영향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들을 여러분들이 안 갖고 계신다면은 나중에 부분을 놓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안 갖고 계신다면은 나중에 지금처럼의 기준에 경험자가 윤정도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그걸 기준 잡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이 6위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시가총액이 5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순위에서 밀려 있단 말이죠. 그리고 최고점 대비 67%까지 밀렸다가 급격한 반등.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다시 47% 수준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테슬라도 고점 대비 70% 수준 밀린단 말이에요.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은. 마찬가지. 우리나라 종목 기준에서도 뭐 내놓으라 했던 종목군들 예를 들면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예? 뭐 셀트리온 거의 뭐 교주 모시듯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 맹신자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근데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는 조정폭이 보통 60에서 80%입니다. 그나마 전체 시장이 지금 뭐 저는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54%에 있는 거지 요 조종이 70% 이상. 그리고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이 반등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응? 뭐 비교할 걸 비교해라? 아니죠. 얘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간 종목이에요. 3위. SK 바이오사이언스 80% 수준까지 밀려 있었죠. 얘가 시가총액 27조 7천억까지 올라간 종목입니다. 하루에 거래대금 4조씩 터뜨리면서. 다 우리가 수익 냈던 종목이고. 그리고 뭐 시가총액은 좀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작지만 시젠이라든가 신풍제약, 응? 아주 뭐 한 시대를 풍미한, 응? 뭐 하루에 거래대금 2조씩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쭉쭉 뻗어 올라갔던 그 종목군들의 흐름이 비참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래대금 터질 때 저 수익 다 내는 거고 거래대금 없을 때 안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2차 전지 설명하려고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떠나서도 에이 얘네는 마이오주들 뭐 좀 그렇고 카카오는요 고점 대비 70% 천하의 네이버는요 둘 다 시가총액 3위 그리고 카카오가 오히려 장중에 2위까지 올라왔었어요. 응? 얘도 70% 가까이 밀렸다가 지금 반등이 일부 있는 거예요 그나마. 결론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오늘도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뭐 편입해도 되느냐부터 해서
그리고 뭐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종목을 막연히 갖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나마도 대형주의 기준이다 보니 역V자형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어찌됐건 고점 찍고 맴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금 고점 수준으로 올 때 결론적으로는 거래가 앞전 거래를 못 넘겨요. 거래량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매번 설명드리지만 이 거래량이 무슨 기준이 돼요? 10만 원짜리의 거래량 1000만 주 100만 주 터져봐야 1000억이라니까. 82만 원짜리 100만 주면은요 8200억이에요. 8배입니다. 똑같은 100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래량을 보고 기준을 잡으면 안 되겠죠. 거래 대금 기준 잡으셔야 돼요. 근데 거래 대금이 일단은 둔화돼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있으니 낫다.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47%예요. 반등 나와서 그것도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48%입니다. 뭐 지금 이번에는 뭐 세비캠 별로 안 움직였지만은 앞전의 흐름에서 세비캠의 흐름, 저 앞전에 폐배터리 성일라이트 2월 28일 날 3월 2일인가요? 3월 2일 첫 거래일에 29% 올라올 때 그 수익 다 잡아낸 거, 덜 올라서 좀 덜 빠졌네. 그나마도 거래대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기준에 거래대금이 없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2차 전지 기준에. 그래서 지금 압축해놓고 그냥 뭐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정도 보고 있는 거고, 에코프로가 거래대금이 터지고 변동이 나오면 이제 들어가는 건데 개장 초에 따라붙었다가도 거래가 둔화되고 안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손절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매매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손절 왜 해? 안 들어가면 되지. 오늘처럼 한 4% 오르니까 막 10% 올라갈 거 안 된다고. 그 거래대금이 2조 6천억씩 터지는 종목입니다. 그게 오늘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뭐 거래대금 취상이 2위에 놓여져 있습니다만 거래대금 2위에요 오늘. 근데 규모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다 포기하냐? 그건 아니고 2차 전지에서 아직 완전히 손을 떼지 않는 거는 그래도 거래대금 취상위에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여전히 포진돼 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많이 들어 올려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에코프로라든가 오늘 기준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의 거래대금이 굉장히 뒤로 밀렸는데 저러면 안 돼요. 저러면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 LG화학의 비중은 그렇게까지 줄이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2차 전지 변동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이외의 흐름은 조금 생각하기 어렵죠. 뭐 자체적인 그 모멘텀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요 거래대금이 최악의 경우 20이 밑으로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번 설명드릴 때 복잡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 기준은 에코프로의 기준을 설정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에코프로의 거래가 하루에 최소 1조 이상 그리고 1조 5천억이 넘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짓말하지 마시고 윤정도도 거짓말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루에 에코프로에서 10%, 15%, 28%까지 수익 내주세요. 이거는 윤정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13만 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까지 못 따라붙다가 82만 원 찍고 내려왔는데 다시 변동성 나와서 4월 말에 4월 27일, 28일 날짜도 안 잊어먹습니다. 그럴 때의 기준에 이런 수익이 나오다 보니 이제는 어설픈 기준에서 막 따라붙으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1조에서 1조 5천억 이상이 터져야 그나마도 시초가 대비 10% 정도 수준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이걸 보시는 거고. 아시겠죠? 두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 계속 안 터지잖아요. 1조 미만이잖아요. 대신에 거래대금 최상위에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거래대금 최상위에. 아시겠죠? 거래대금 최상위에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조만간에 다시 시세가 뿜어져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매번 교육해드리지만은 요 수급은 개인들의 순매수 기준에서의 수급인 거지. 예? 뭐 얘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고 얘 때문에 뭐 그런 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메이저들의 종목은 매수와 매도의 기준에 방향성이
누가 선정이 된다?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수급 범위가 대략적으로 20% 전후 또 그 이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런 기준을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2차 전지 종목군들도 테슬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프리미엄이 높다,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서 굳이 옥석을 가린다면은 그나마도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나눴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실질 수주 규모라든가 포스코 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바탕으로 그쪽이 가장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LG화학,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은 변동성이 형성된 2차 전지하고는 차별화를 두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건 별개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 벌써 이제 좀 지친 경향이 있는데, 일단 2차 전지는 이제는 이제 와서의 발뺌이 아니라 이제는 충분히 압축, 뭐 LG화학, 포스코 퓨처엠으로 압축도 했고, 뭐 비중이 그대로 뭐 크게 유지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나마도 조금 전에 보신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의 낙폭까지는 일단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지수가 당연히 2,500 글로벌 시장에 맞게 2,800 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뭐 지금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눌려 있지만 삼성전자 되돌림에 그럼 조금만 나와도 시장 지수는 뭐 금방이에요. 지수하고 종목하고 솔직히 뭐 개별 개인들 기준에서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관계가 있지. 우리는 다 지수 종목이니까. 지수는 금방 돌릴 수 있어요. 그 금방 돌려지는 그 지수의 흐름 속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해서 절대 지난번처럼 시장 대비 월등한 수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억지 부리고 오기 부리면 안 돼요. 오늘 당장이라도 전화 딱 주셔가지고 포트폴리오 다 보내세요. 특히 DB 쪽으로 옮겨놓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포트 다 시간 없더라도 밤을 새서라도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계좌 검사해 보면은 별의별 종목 다 들어가 있을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SK 그룹주들도 오늘 뭐 탄력 받았네요. 근데 이들의 거래 대금이 제한 쪽이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거래 대금이 없는 쪽은 변동이 나오더라도 다 잘라드릴 거란 말이에요. 싹 다. 뭐 PNT는 안 이뻐요? 아니 뭐 포스코 DX는 싫은 종목이에요? 아니야. 다 우리가 건드려봤던 종목이고 긍정적인 종목이고, 아니 금양은 뭐 기술적으로만 대처하면 뭐 얘도 뭐 얼마든지 변동 나올 수 있는 종목이죠. 셀트리온 뭐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우리가 안 들어갔어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이런 거를 지금 분산해서 갖고 계시면 다 정리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싹 다. 그 정리의 이유를 명확히 말씀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주력주의 기준은 그러면 얘네들은 왜 정리 안 하는데 거래대금 제한적인 것 같은데 라는 기준에서 어떤 업종이든 업종 대표주 격의 기준에 IT보다 매집이 완벽한 종목, 뭐 1순위로 따지면 자동차죠. 자동차보다 매집이 완벽한 종목이 일단은 없어요. 현대차, 기아만큼의 매집이 완벽한 업종군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뭐 연동돼서 이들의 오버슈팅이 더 크게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뭐 연동돼 있는 뭐 예를 들면 오늘 기준에 이제 뭐 성우하이텍이라든가 또 아진산업 그런 쪽에 변동률이 나오는 이유도 자동차 쪽에 완벽하게 시각이 지금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얘를 주력으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얘만 가지고 왔어도 그잖아요. 얘만 가지고 왔어도 올해 기준에 지금 계좌 수익의 최소 30% 이상이어야 돼요. 그잖아요. 현대차 지금 올해만 35%예요. 고점 찍고 눌림폭 40% 이상 올라왔다가 40% 수준 올라왔다가 기아 50% 올라왔다가,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물론 이제 삼성전기가 올해 좀 못 갔습니다만 하이닉스 기준에 어때요? 올해 저점 대비해서 일단 어찌됐건 25%예요. 남들 다 뒤집어질걸요? 야, 하이닉스 저 천하의 하이닉스, 저 바보 같은 하이닉스, 저 녀석 저 못 가는 하이닉스, 저 바보 같은 하이닉스. 결론은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3월, 4월까지만 해도 수급이 IT 주주 중에서는 좀 아쉽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급 지금은 어때요? 금방이죠. 그래서 주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 잠깐 옆에 보다가 엄한 종목에 물려 있어서 얘를 사야 될 자리에도 못 살까봐 주력의 기준에서는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 4월 유로 판매 1.1% 상향, 전기차 누적 50만 대 돌파, 저거 보도자료 좀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이 기준에 하이닉스 수급이 가장 안 좋았었다라고 표현했지만 자동차 이외에 IT의 수급이 안 좋은가요? 작년 특히 9월 말 10월 저점 찍고 아니에요. 굉장한 겁니다. 삼성 전기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짜증스러운 흐름이 형성이 된 건데 삼성 전기도 작년 9월 말 10월 저점 치고 그 이후에 추세로 놓고 볼 때는 수급이나 모든 게 그래서 이쪽의 종목군들은 가져가자라고 포트의 비중을 채우자라고. 그래 자동차하고 IT는 최소 45에서 55%그 수준을 형성한 거잖아요. 2차 전지가 아무리 날아다녀도. 욕심 비우고. 왜? 끝자락에서는 이렇게 두들겨 맞는데 감당 못하는 수준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응? 그래서 주력주 IT, 자동차. 그 다음이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비중의 설정 범위를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근데 결론은 LG화학도 무지하게 밀렸어요. 저걸 잡아드렸어야 전문가인 거지. 윤정도도 바본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LG화학은 2차 전지의 기준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차익 실현 못 해드린 거는 윤정도가 혼나야 될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막연한 패닉에 빠지기보다는 요 80만 원 위쪽에서 거래 일수가 종가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뿐이 안 돼. 뭐 여기까지 하면 6일 뿐이 안 돼. 그럼 80만 원이 최고점의 평균 단가라고 해도 12%면요. 4월 11일 날 날짜도 안 잊어먹는다니까. 하루에 14%씩 움직였어. 요 날 차익 실현을 잡아드렸어야 돼. 사실은 꺾일 때. 그냥 뭐 2차 전지 가지고 초대박 내고 있을 때니까 건방 떨어가며 윤정도가 그거 혼나는 건 혼나는 거고 현실적으로 나 죽겠어요. 이런 엉뚱한 이상한 분위기 만들던 분은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이탈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땐 지금 밖에 나와서도 깨지고 있단 말이야. 기준이 없는데 뭘 갖고 하겠어. 충분하게 LG화학의 기준에서도 수익 범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의 LG화학도 힘겨운 것 같지만 힘겹죠.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23%예요. 계좌 수익 보자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 나 힘들어요. 이 방에 와서 윤정도한테 와서 손실났어요. 거짓말쟁이들 많단 말이야. 그러면 윤정도한테 손실나신 분들 대부분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대로 안 갖추신 분들. 윤정도도 혼나야지. 제대로 구성을 갖춰드려야 되는데 말 안 들으면 막 악을 써서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벌써부터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아. 아유 윤정도 하란 대로 해도 뭐 그냥 뭐 손실이고 말해. 에이. 그리고 윤정도한테 종목 보내면 다 팔라 그러고 싫어. 이러고 계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다시금 되돌아보면은 주력주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그 주력주 그대로 IT 자동차의 LG화학이잖아요. LG화학도 올해 23%야. 올해 들어서 계좌 20% 30% 수익 안 나있으면 그건 진짜 바보라니까요. 거기에 2차 전지 수익도 아무리 저기서 여기서 순절했다 해도 2차 전지 수익까지 포함하면 올해 계좌 많이 난 사람은 따블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2차 전지 몰빵 안 했다 해도.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7월 이후부터 누적적인 부분도 필요 없어요. 11월 달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 기준에서만 설정해도 돼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의 기준 18만 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압축하고 비중도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1월 26일 날 12번 매수엔 나가고 2차 전지 스타트로 잡고 2차 전지 얘 위주로 잡았죠. 얘 올해 들어서는 76%예요. 거기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 차익 실현 한번 해드렸지만 바로 또 재편입. 그러니까 윤정도도 그런 자락에서 마지막에 실패하는 거죠. 대신에 그게 뻥 안 치고 거짓말 안 치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 작년 재작년 뭐 그 이전 최고점에서 마지막 물량은 실패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꼭 저도 욕심을 내서 되돌아보니 수급이 꼬여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자락에서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압축하고 진행을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 1월 25일 날 전량차익 실현을 31일 날 전량차익 실현을 한번 했고 왜?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진 이 기준. 남들이 벌써 여기서 이날도 다 정리하라고 난리쳤을 때 왜? 2차 전지 끝났다고. 2달 3달 조정받으니까. 가격 조정도 깊게 받으니까. 윤정도 혼자 여기서 주구장창 매수죠. 왜? 우리는 그 이전에 정리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해도 절대 아쉬운 게 없는데 이 자락에서 손절한 사람이 여기서 살니까 미치겠지. 전략을 고치기가. 근데 결국은 여기가 스타트인 거예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올해 들어서는. 그러고 나서 2월 1일 날 얘가 이렇게 먼저 움직이고 2월 1일 날 에코프로가 날아간 거고. 에코프로 BM이 2월 1일 날 8% 올랐죠. 시가총액 코스닥 1위. 그러고 나서 2월 8일 날 에코프로가 21.82%인데 우리는 에코프로를 원래 가지고 왔던 상황이라서 그런 거에 뭐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랠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이 위에서 움직인 거 뭐 다른 것도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여기서 요 위에서 움직인 거는 요 자락뿐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 기간이죠. 그러면 조금 더 잘라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 단가가 많이 높으신 분들은 35만 원 이상이신 분들 꽤 되세요. 그죠? 근데 그 평균 단가 35만 원 이상이 이때 가입해서 나는 하필이면 4월 중순 이후에 가입해서 이때 들어가셨으면 여기서 그래도 한 차례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이야. 그죠? 차익 실현 한 차례 하고 재편입이야. 근데 어찌됐건 요 자락에서부터 옥돌종선님 갑자기 왜 예 그러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 자락에서부터 4월 중순 이후에 가입하셨다 해도 얘를 이게 얼마죠? 35만 원 위에서 사신 날짜는 7일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건데 자꾸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고 그러면은 저를 혼내고 저를 욕하는 건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운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35만 원 위에서 잡은 건 딱 7일인데 나는 다 38만 원에 잡았다고 이러면은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35만 원에 뭐 당연히 7거래일 만에 잡으신 분들도 계시죠. 하필이면 또 이때 잡으신 분들도 계세요. 최악의 경우는. 그럼 요 기준. 그러니까 우리는 35만 원을 1차적인 기준으로 잡고 예를 들어서 가격 반발력 35만 원은 금방 옵니다. 왜? 2차 전지가 좋아서 아니라니까.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미친 듯이 좋아서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윤정두가. 유럽과 일본을 기준을 잡고 미국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35만 원까지 돌린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최소 절반 이상이신 분들은 35만 원 넘기면 다시 수익 기조예요. 뭐 그 이전 대박 친 거 다 빼고도. 그리고 4월 중순 이후에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입했다고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결론은 자동차 IT에서는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고 수익이고 연초부터 해서 그리고 이 기준에서 2차 전지의 기준도 이렇게 따지면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는 버겁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자신감 갖고 대처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 자동차, IT, 2차 전지 빼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현대 로템하고 HD, 현대 인프라코어인데 HD 현대 인프라코어부터 보시면 왜냐면 이제 자신감 때문에 그래요.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오늘 기준에 아무래도 오버행 이슈 불거진 부분의 물량 혹은 뭐 저점 물량의 차익 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보호해서 물량의 차익 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갑자기 뭐 실적이 안 좋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데 결론은 4,300만 주 매수했습니다. 4,300만 주. 모간이 76만 주 팔았는데 오늘도 이제 장중에 말씀드렸다시피 모간이 650만 주, 모건 스탠리가 100만 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90거래일 동안에. 그럼 그들이 4,300만 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좀 넘는다고 해도 4,300만 주 기준에 아주 짧은 기간에 그게 들어오는 매수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들 때문에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흐름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면 가장 짜증나는 흐름이 이런 때였단 말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수급의 변화도 없이 오버행 이슈 그거 하나 때문에 꿍. 그러더니 수급 오히려 더 들어오고 고점 만들어. 그러더니 수급에 큰 차이가 솔직히 없어. 오늘 매도가 나왔어도. 근데 또 꿍. 그나마도 어제 10,000원 이상으로 돌려놓고. 결론은 요 기준에 과도하다. 편입
그들의 편입 평균 단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높지 않다. 그래서 이제 비중은 뭐 지금 5%로 설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의 매집의 기준의 설정 범위, 그러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돌려질 때 변동성의 강도는 상당히 크다. 그리고 실적이든 이런 모멘텀,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만 불거져도 그 수급 범위는 상당하다. 그렇게 해서 얘는 그나마 좋은 것은 전체적으로 고른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금융투자는 해지라고 그랬죠. 해지 빼고 나면은 뭐 연기금의 수급이라든가 고른 수급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어? 그죠? 고른 수급이. 외국인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겁지만, 그래서 어제 같은 날 사실은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10,000원을 넘겼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덜어드리는 전략이 결과론적으로는 가장 옳은 기준이 되는데, 추세적인 범위에서는 가지고 가시더라도, 지금 이렇게 뭐 무너져 있지만 가지고 가시더라도 버겁지 않은, 또 지수가 당연히 위로 올라선다라고 했을 때 절대 소외될 수 없는 업황과 실적과 수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현대로템에 앞서서 예를 보는 이유가 개별 기준의 현대로템 최대 폭을 30%까지 채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예 대놓고 골드만삭스와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지분 신고를 했고 그들이 상당폭 많이 샀단 말이에요. 이 앞전에서도 짜증스럽게 사모펀드가 3% 산 거예요. 그 여기서 거래도 터뜨리고 3%를 샀기 때문에 따라붙었죠. 여기선 차익 실현을 잘했는데 여긴 차익 실현을 안 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수급 논리이기 때문에. 예, 좀 고생 좀 하고,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사모펀드가 빠져나왔어요. 1.5% 정도. 그리고 뭐 시장 영향이 있었다면 있었던 거고 어찌됐건 고생을 했죠. 요 기준에 추가적인 조정이 말도 안 되게 저점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연단위 기준에서의 누적 수급 여기도 만만치는 않아요. 뭐 정책주의 기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좀 주인이 없는 회사의 기준.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이슈가 추가적으로 있는 건데 어찌 됐든 거기도 6만 원 수준만 오면 뭐 주가가 밀려버리고 한동안 또 5만 원 기준에서도 그랬고. 근데 현대로템이 하여간에 이번 기준에 지분 신고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단기적으로 아주 공격적인 이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의 기준이 설정이 좀 굉장히 아쉽게 진행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쪽의 수급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르게 분포가 돼 있는데 얘는 안타깝게 고르지는 않단 말이에요. 또 4월 20일 이후에 특히 이제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온 건데 그게 이제 그 JP모건 모건 스탠리란 말이죠. 그 외국인들 920만 주의 기준. 그리고 기간이 정체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솔직히 오늘 기준에서는 개인에게 32만 주 던져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던 쪽이 정체에서 적은 물량에 두들겨 맞아버린 거죠. 근데 이것은 오래 가거나 깊게 가지는 않아요. 진짜 시장이 막 휘둘려서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서 오늘의 과도한 부분을 여기서 막 공격적으로 비중을 더 확대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논리처럼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에코프로나 2차 전지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그들은 수급도 꼬여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거기다가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너무 부담이 되죠. 얘도 부담은 돼요, 사실은. 저평가 아니에요.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2차 전지처럼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밴드 부분으로 놓고 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범위에 놓여져 있지 않아요. PER 부분이. 2차 전지는요. 이게 부담이 되죠. 얘는 주가가 원체 올라와서. 그래서 뭐 과열 인식이어서 조정을 받는다 이러지는 않고 조금 많이 버겁고 뭐 짜증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들의 평단 대비해서 이렇게까지 눌려지는 케이스는 진짜 시장이 조정이 좀 심화돼 있을 때 정도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돌릴 수 있다라는 쪽에 기대감을 갖고 그때 만약에 거래대금이 우리가 원하는 이게 1조씩 터졌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지금의 시장 흐름에서는 3천억 이상 뭐 이렇게 터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천만 주마 이렇게. 근데 진짜 그렇게 안 터진다. 안 터지는 가운데서 돌린다. 그러면 얘도 솔직히 얘기하면 기대 요인이 높았던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잘라볼게요. 종가 기준에서 뭐 35,000원 정도로 자르겠습니다. 35,000원을 넘기고 종가 기준에서 끝난 거는 뭐 장중 꼬리 달린 것까지 다 할까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6거래일 뿐이 안 돼요. 35,000원 위에서 움직였던 거는. 여기서 그러면 10%예요. 하루에도 올릴 수 있는 범위예요. 16%도 올랐는데 왜? 이들이 매집해놓고 지분 신고해놓고 이들이 뭐 여기서 손절하려고? 손절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도. 근데 그래서 그런 기준점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버겁지만 기대 요인이 컸던 부분, 윤정두가 너무 기대를 크게 잡아들였던 부분, 수급 논리에만 의해서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돌릴 수 있겠느냐, 여기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의 기준은 기술적으로는 운목돌이었을 거 막 밀려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조금 더 눌린다 할지라도 너무 위축되는 흐름보다는 유지하면 대처한다.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윤정도 말 맞다나 현대로템 막 개별적인 기준에 30%도 채울 수 있고 막 채웠고, 그리고 막 2차 전지도 압축을 하라고 해서 비중을 줄인 게 아니라 압축을 했더니 여기도 너무 높다. 주세요 포트를. 포트폴리오를 주시면 적절하게 그 중에서 일부를 현금화를 해서 적절하게 그 중에 일부를 현금화를 해서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잡기 위한 설정 범위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서 만약에 뭐 평균 단가 대비 10% 이상 손실이야. 얘에서 한 방에 나 10% 만회해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또 변동성 매매 뭐 예를 들어갔어요. 변동성 매매. 얘에서 어떻게 한 번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러셔도 안 되고. 결론은 차분하게 지금의 추세, 지금의 흐름에 지금에 맞는 흐름을 다시금 설정한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추세 매매를 했던 것처럼 뭐 이쪽에 거래 대금이 지금 제한적입니다. 더 실리고 추세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현금 비중이 없어. 그럼 누구를 팔아서 얘를 산다라는 개념보다도 현금 비중이 없다라는 거 종목이 꽉 채워져 있으신 거니까 꽉 채워져 있는 기준의 종목을 일부 조절을 해드릴 거고, 그 조절된 범위에서 어떻게 현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차분하게 변동성 종목, 스윙 종목을 다시 나눠서 들어간다. 기본 포트폴리오는 채워놓는다. 100% 다 채워놨어. 그러면 고르게 20%를 빼서 뭐 기준을 잡든 그렇게 잡아드릴 테니까 한 포트를 주세요.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하시고 거래 대금이 조 단위의 거래 대금이 쭉 터지다 요즘에 없죠. 이럴 때 무리수 두지 말자는 거예요. 무리수 두지 않고. 그러면 HLB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 변동성으로 변동이 나왔을 때 매수한 1%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윤정두가 고해성사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바이오니아를 드리면 드렸지 결과적으로 얘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빵 뜨니까 그냥 흥분해가지고 여기서 HLB가 없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보셨죠? 종목 검색해서 튀어나올 땐 바로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못 삽니까? 해놓고 못 사는 범위가 15%까지만 따라붙게 해야지. 왜 그 이상 따라붙게 1% 매수세를 드렸냐고. 그게 이제 윤정도의 오늘 가장 큰 패착 요인이고, 그리고 가장 제가 판단할 때 잘 된 거는 Y젠터의 기준도 기간에서 매도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저 외국인이 얼마나 더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쪽도 뭐 정리된 부분 다시 재편입하면서 3% 수익을 덜 낸 거죠. 4%인가의 종가까지 하면은 전일 10% 갖고 있던 비중에서 한 4% 수익이 덜 난 거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신규적으로 10%보다 조금 더 비중을 늘리자 해서 20% 채워서, 그러니까 최대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워서 이제 평균 단가 수준으로 끝났고, 내일부터 해서 이제 엔터주들이 쉬어갈지 그 여부 좀 보면서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변동성의 기준은 예를 들면은 그 HLB 같은 종목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슈 불거지고 순간적으로 거래를 터뜨렸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본다는 거예요. 성우하이텍 1조 미만이지만 원체 지금 1조 이상 거래되면 1조 이상짜리가 없고 극대형주에서의 흐름이 제한적이니까 그럼 들어간다면 얘 정도. 얘 정도. 오늘 뭐 하루에 2.5% 정도 들어온 거죠.
그리고 얘는 못 들어가. 이런 거는 5천억이라고 해도 1조 미만짜리 어지간한 거는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아, 얘도 종목이 도저히 없으면 들어갈 수는 있지. 어?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일단 어찌됐건 바이오니아도 있고, 그리고 아진산업도 2,500억 안 돼, 3,000억 미만 아예 들어갈 생각 없고, 그렇게 해서 변동률이 제한적인 것 같더라도 조 단위 이상짜리에 이왕이면 수급까지 또 전체 흐름까지 뒷받침되는 쪽 위주로 들여다보시는 걸로. 지금 없죠. 예전에 2차 전지 막 조 단위 종목, 포스코 DX 들어가고 3일 만에 80% 오르면서 막 상한가 가고 이런 흐름 없죠. 약속하세요. 앞으로 그런 흐름이 나올 때 막 조 단위 거래되면 터지고 윤정도가 딱 잡아내서 매수 강력하게 드릴 때, 그때에는 매수가 어떻게 나가? 하루에 막 8번, 12번 나가죠. 20번은 매수 사인 못 드리겠어? 그렇게 매수 사인 나올 때 그때 겁내지 말고 매수하시란 말이에요. 지금은 바이오니아 1시간 설명하면서도 얘 1% 매수 사인도 안 드렸잖아. 오늘 교육만 해드렸고 라이브 방송에서만 개별적으로 들어가셨으면 들어갔지. 이해되세요? 애경케미칼 어제 그렇게 차익 실현 잘하고도 아무리 차익 실현 단가 대비 뭐 10%씩 밀려 내려와도 안 사잖아요. 왜?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 감으로 하지 마세요. 야, 얘 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개별 매매 원활하신 분들, 그 정도 되시는 분들 위주에서만. 나머지는 아무리 에코프로가 치고 올라와도 윤정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변동성 매매 기준. 아시겠죠? 오늘은 검색기에서 뭐 초대박이 난 거예요. 초대박이 어떤 식으로? 검색기 기준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바이오니아의 경우도 49,750원에 포착이 되고, 그러고 나서 뭐 추가적인 이렇게 뭐 차트 올려드렸고 교육 1시간 해드렸고 51,100원, 51,500원 그러더니 53,400원, 종가 고점이 54,200원, 좀 시간에서 조금 더 강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뿐만이 아니라 Y젠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오늘 이제 차익 실현 87,500원, 얼마 산 건데 73,200원에 금요일 날 산 게 73,200원이잖아요. 금요일 날 산 게. 그리고 Y젠터도 이제 결국 뭐 실패됐어요. 뭐 버거웠죠. 뭐 이런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8,000원대 떴고, 검색기에서는 38,000원대 떴고, 그다음에 검색기에서 HLB입니다. 39,400원에 야 신호 나왔죠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HLB 저쪽 그 컴퓨터 끄기 전에 13시 거 기준에서 HLB 방금처럼 이렇게 뜬 화면하고 탈퇴 신호 나온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얘도 원고로 주시고 탈퇴 신호 원고 주시고, 이렇게 개별 종목별로의 흐름 기준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43,300원 이상에서는 못 들어가는 건데 윤정도 흥분해가지고 1% 이렇게 드렸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이제 혼나야 돼 윤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떠 있었던 거는 금요일부터 해서 Y젠터가 요즘 계속 떠 있었다라는 기준에 그 수익 범위들, 그 수익 범위들 다 챙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뭐 홈페이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오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4월 달 거 이제 바꾸고 5월 달 걸로 이거 다 바꿉시다. 요거 5월 달 걸로 바꾸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꾸고, 교육 단타방 있어요. 어제 JYP, 또 오늘 뭐 바이오니아 초대박 다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대신에 여기는 말 그대로 검색기 위주로만 일단 진행이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보시니까 어때요? 결론은 변동성 매매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일단 어쩔 수 없어요. DB 쪽 그 계좌를 좀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도 시간 될 때 틈틈이 15시 거 약속 드렸는데 못 만들었는데 15시 거 하고, 또 하나의 기준은 NH 쪽 놓고 보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수급 순위, 그 다음에 거래대금 순위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게끔 또 차트 부분도 다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기준에서 전화 주세요. 전화 주셔가지고 나 함께 움직이고 싶어요.
수익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이 좋은 장에. 왜 좋은지 아세요? 지수가 2,500이니까 좋은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 올해 들어서 또 작년 7월 이후에 너무너무 좋은 수익이잖아요. IT하고 자동차만 갖고 있었어도. 근데 거기에 2차 전지까지 아주 멋들어지게 수익 다 잡아냈고 마지막 물량들이야 손절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엔터주들 뭐 지난 목요일 금요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응? 절대 놓치지 않죠. 거기에 지금 계좌 수익 범위에 시장은 유럽과 일본이 사상 최대치고 미국도 엄청나게 강한데 주변에 돌아보면 어때요? 다들 죽겠네 하고 큰일 났습니다 하고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상향이 안 되면 어쩌냐는 둥 안 되면 지난 2010년처럼 한번 출렁하는 거지. 출렁했을 뿐이지 그게 추세하락이 아니야. 60년 만에 그 신용등급 강등됐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출렁 한번 하고 말았지. 그리고 그럴 일은 거의 없고 미국의 지방은행 뭔 상관이야. 실리콘밸리 뱅크 그거 가지고도 엄한 소리 떠들어댄 사람 많았는데 윤정도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농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장이 올 수 있는 기회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유럽이 사상 최대치니까 일본도 왜?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동성의 힘으로.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